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A 양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를 보면요. 지금 현재 이제 연예인 A 양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누군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이분에 대한 기사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2019년 3월 최근에 논현동에 있는 자택을 한 채 매각을 하셨고, 2018년 중에는 제주도 자택을 매각. 제주도라는 게 큰 힌트네요. 2017년 5월에는 삼성동 주상복합을 매각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 세 채를 통해서 뭐 얼마의 뭐 차익을 남겼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직방TV 절세의 신을 보시는 분들은 이 숫자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되시고요. 여기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2017년 5월에 집을 하나 팔았고요. 이분께서. 그리고 2018년 중에도 이렇게 하나를 파셨고, 최근에 2019년 3월에도 이렇게 하나를 팔았어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봤었던 양도소득세 합산과세의 정석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란 동일 연도,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주택 그리고 부동산 등에 대해서 모두 다 더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같은 연도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365일 동안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이 물건을 팔면 같은 연도에 판 거는 모두 다 더해서 세금을 매기는 걸 합산과세라고 하는데, 자, 그 경우에 보통 우리가 집을 판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렇게 차익이 났을 때, 즉 플러스 됐을 때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두 개 이상 돼서 모두 다 더해버린다면은 양도소득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거 내가 5월 달에 팔면 내년도까지 해서 내년 5월까지 해서 1년을 365일을 추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이죠? 5천만 명이 넘고, 이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를 대략 반 정도, 즉 2,500만이라고만 잡아도 이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추적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고, 편의상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모두 다 더하는 거를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자, 합산과세를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볼 건데, 양도소득세에서 같은 그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같은 그룹의 자산에 대해서 합산을 하는데, 첫 번째 그룹이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그룹이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그리고 기타 자산이 있는데, 요렇게 첫 번째 그룹, 이렇게 두 번째 그룹,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있고, 첫 번째 그룹 내에서 더하는 거고, 두 번째 내에서, 그리고 세 번째 내에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자산과 두 번째 자산이 서로 합쳐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하면 절세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직방TV 절세의 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을 두 채를 팔았는데, 하나가 플러스고 또 하나가 플러스다. 그러면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더하면은 값이 더 커지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가급적 나눠서 파는 게 좋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래서 동일 연도를 피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예인 A씨 사례를 보면 될 거고, 이 방송이 나가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1번 집을 이미 2019년도에 팔았다. 그러면 2번 집은 2020년도 해를 넘기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럼 계약을 2019년 10월에 한다 하더라도 매도 계약을 했을 때 잔금은 언제로 해야 된다? 2019년이 넘어간 2020년 1월이나 2월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간다면은 이 두 개가 더해지면 여기 있는 플러스가 값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필요할 때 써먹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동일 연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자산, 즉 부동산 및 기타 권리 같은 자산이 나온다면은 합산과세가 되는 물건이 있다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랑 같은 연도에 팔아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첫 번째 집이 플러스가 돼서 팔았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골프 회원권이다.
자, 골프 회원권도 차익이 나면 플러스 양도 차익이 나서 양도세를 내요. 근데 반대로 골프 회원권 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골프 회원권을 팔 때 그냥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뭐와 함께 팔아야 된다? 내가 플러스가 되는 양도차익 주택이랑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차익 주택 19년도면은 골프 회원권도 같은 연도 2019년도에 팔아야 되는 거고, 얘가 2020년이면은 얘도 2020년에 같이 팔아야지 전체 값이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회원권 같은 게 있었는데 얘가 손해를 보는 바람에 그냥 팔지 마시고 내가 양도세 중과를 받았다거나 거액에 좀 양도세를 내는 주택,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 녀석과 같은 연도에 묶어서 팔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합산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제 이쪽이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리고 여기 나오죠. 이용권, 회용권 등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세 합산과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1년 동안, 즉 동일 연도예요. 이제 올해는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죠. 웬만하면 1년에 하나 또는 2개 정도만 파시는 게 좋겠죠. 사실 이제 다주택자에 좀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한꺼번에 많이 팔면 합산과세로 모두 토해내야 되고, 특히 다주택자들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이 추가되면 모르겠지만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팔면 안 된다. 합산과세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즉 손해본 자산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플러스 된 것과 묶어서 팔아야 된다. 마이너스를 팔 때는 그냥 파시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플러스하고 뭘 묶을지를 이미 생각하고 세트로 팔아야 된다. 그래서 세트로 팔아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 같은 그룹의 자산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 및 기타 자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꽤 많았었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에 속한다면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잘 봐서, 플러스라면은 나눠서, 마이너스라면 더해서, 기억이 안 나면 연예인 A씨를 생각하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 파는 거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초에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이제 올해 몇 달 남지 않았고요. 남은 기간 내가 이미 플러스였다면은 혹시 마이너스가 있으면 빨리 파셔야 되고요. 내가 플러스 하나 더 판다면은 느긋하게 파셔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생각이 안 나면 연예인 A씨를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볼 때 이 사람은 어디 돈을 벌었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배웠던 거를 한번 써먹으면서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직방TV 절세의신에서는 계속해서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